올해가 되면서 이 변제율의 중위값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참 신기한 일이죠. 채무 총액은 줄어들었는데 변제율도 줄어들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개시 결정 받은 사람들의 변제율의 중위값은 굉장히 적죠. 저희 사무실은 좀 더 많아요. 계약 공부. 변제율은 네. 정해져 있다고 하셨는데 왜 변호사님 사무실은 더 많나요? 반칙 쓰시는 거 아닌가요? 영업 비밀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흐름을 쭉 봤을 때 네. 탕감을 좀 더 계속 많이 해주는 추세잖아요. 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까요? 한 가지 좀 불안한 소식이 단도직입적으로 요즘 개인회생 신청을 한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얼마나 탕감받는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원금만 66% 탕감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자는 전액 탕감받고. 그럼 합쳐서 얘기해 주세요. 서울외생법원의 자료를 참고하면은 2023년도 상반기에 개시 결정을 받은 사람들은 원금의 74%를 탕감받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변제율의 중위값이 36%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가 되면서 이 변제율의 중위값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참 신기한 일이죠. 채무 총액은 줄어들었는데 변제율도 줄어들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개시 결정 받은 사람들의 변제율의 중위값은 34%가 됐어요. 1억 원의 채무 원금이 있었다면은 그 중에 3,4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받게 된 거죠. 그럼 사람들이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최대 얼마나 탕감받을 수가 있나요? 약간 그런 거죠. 주식 투자할 때 이왕이면은 최대 수익을 얼마나 볼 수 있는지 알아야지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10% 미만으로 변제하는 사람, 즉 90% 이상 탕감받는 사람의 비율은 5.4%였어요. 굉장히 적죠. 저희 사무실은 좀 더 많아요. 계약 공부. 변제율은 네. 정해져 있다고 하셨는데 왜 변호사님 사무실은 더 많나요? 반칙 쓰시는 거 아닌가요? 영업 비밀입니다. 그 다음 10% 이상 20% 미만 변제하는 사람, 즉 80%대로 탕감받는 사람이 꽤 많아요. 17.4%나 됩니다. 그 다음에 20%에서 30% 미만으로 변제하는 사람은 18.8%, 30%에서 40% 미만 16.2%, 40% 이상 50% 미만이 12.3%예요. 그런데 누가 워크아웃이 더 좋다고 하나요? 이렇게 많이 탕감받는데. 그래서 워크아웃이 더 탕감 많이 받는다는 말은 극히 일부분, 한 5%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정말 잘못된 말입니다. 이렇게 변제율을 봤을 때 절반 이상 탕감받는 사람, 즉 변제율이 50% 미만인 사람이 전체 채무자의 70.1%로 10명 중 7명에 해당했어요. 이런 점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더 많이 궁금해하는 건 있어요. 이왕 개인회생하고 내가 이거 부끄러운 거 하는데 최대한 혜택을 보고 싶다. 어떤 논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단축 사유까지 궁금해하십니다. 서울외생법원은 2년으로 단축해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2년으로 변제한 사건에 대한 통계도 함께 발표가 됐어요. 2년으로 단축이 된다면 당연히 탕감도 더 많이 되겠죠. 일단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는데 단축 사유별로 말씀을 드리면 가장 많은 거는 30세 미만의 청년이었어요. 이들은 69.4%에 해당했고요. 863건에 해당했습니다. 이들의 평균 단축 기간은 25개월이었어요. 이 비율이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 많은 것은 원금 100% 변제. 이런 경우도 단축은 단축이거든요. 이분들은 21.6%로 평균 단축 기간은 27개월이었어요. 그 다음으로 유의미한 거는 65세 이상의 노인도 2년으로 단축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해당하신 분들이 55건의 4.4%고 이분들의 변제 기간은 25개월이었고 이 외에도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 한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 전세 사기 피해자가 평균 단축 기간이 약 25개월에서 26개월로 단축되는 혜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3년 미만 변제 기간이 단축된 사건이 전체 11,388건 중에 1,244건으로 약 11%, 꽤나 많았어요. 10명 중에 1명은 단축 혜택을 보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꼭 잘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흐름을 쭉 봤을 때 네. 탕감을 좀 더 계속 많이 해주는 추세잖아요. 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까요? 한 가지 좀 불안한 소식이 주식 투자, 코인 투자, 선물 투자 등의 모든 투자 손실금, 그리고 도박, 사치 채무에 대해서는 뭔가 통제가 생길 것 같아요. 왜냐면 관련된 입법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처럼의 혜택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런 게 아니신 분들은 앞으로도 그 혜택은 쭉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더 확대되는 건 있겠느냐? 아마
다만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다면 그러면은 확대가 될 수 있겠죠. 서울회생법원에서 더 이상 뭔가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없어 보여요. 서울회생법원에는 정말 법 제도 안에서 원칙대로 최대한 혜택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